내가 여기 이걸 참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안이 너무 급합니다. 빨리 이장하시오. 보냈더니 알았다고. 그 날짜가 다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알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머뭇머뭇하는 거야. 울고불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한테요? 예. 왜 전화가 왔나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성 통곡을 하면서 아들 죽고 나서 어떻게 그제 와서 어떻게 그래 그걸 낸들 어떻게 해. 혼이 돼서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데까지 골짜기까지 또 찾아오게. 네, 아닙니다. 여기 근데 여기가 산인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전망 좋잖아요. 네. 햇살도 좋고 전망도 좋은 데서 독자님들 모시고 싶어서. 일부러 이쪽으로 오라고 하신 거네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수맥연구소 이제 소장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 역사 근처에서 강의실 운영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남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은 저한테 인기남이라고 또 이제 많이 부릅니다. 왜 인기남이라고 부르나요? 이름을 거꾸로 하니까. 또 이제 바로 하면은 남기인, 이상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인이다. 그런 평들도 해주시고. 실례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54년 이제 말띠죠. 그러면은 지금 70세 그렇죠? 지금 넘으신 거 아닌가요? 예, 70입니다. 만으로.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어딘가요? 제가 이장도 해드렸고 이장 후에 참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산소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 반면에 그 주변에는 또 나쁜 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겸해서 겸사히 모셨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땅을 봐주시고 이장까지 도와주셨던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인 거네요. 예. 아. 항상 네. 갈 때 집안에 동네 어른들 모시는 것처럼 대하는 네.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어떤 분들은 이제 묘지하면은 이게 어려서부터 공포의 하나의 그 이상하게 네. 대상이 돼갖고 섬뜩섬뜩하고 근처에도 안 갔잖아요. 이게 다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저 잠깐 땅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요? 돌이 엄청 많죠. 네, 그런데요.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이제 특히 묘를 쓸 때 신경을 몇 배로 더 써서 모셔야 되거든요. 이런 데는 흐르는 물보다 거의 스며드는 물이 더 많다고도 봐야 될 정도. 이런 곳이요? 예, 지금 보시는 산소가 이제 부모님하고 저 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럼 명당인 건가요? 산소로 적합한 땅은 첫째는 이제 양명해야 돼. 양명하다는 것은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토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토질이 안 좋아서 좀 그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풍수로도 좋고 다 좋았는데 돌이 많으니까 이중으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 그 결과가 우환이 가시고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신기하게 혼사가 안 이루어진 자식들이 혼사가 이루어지고. 그럼 여기 모셔두신 이제 가족분들께서도 우환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우환이 있어야만이 산소에 의뢰를 하고 잘 나가는 집들은 신경들 안 써요. 오히려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아야 되지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이거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데 요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뭔가요? 요거는 네. 제가 이제 예비로 가지고 다니는 네. 수맥 찾는 봉을 만든 거예요. 이름은 이제 엘로드라 그래요. 엘로드요? 그래서 일부러 독자분들한테 요거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소지를 할 때는 내 가슴이나 위 정도 높이에서 내 어깨 넓이로 잡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끝이 밑으로 향해야 돼요. 사선 아래로요? 왜냐면은 수평으로 들거나 이게 올라오면은 수맥과 관계없이 지멋대로 놀아요.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걸음을 걸을 때 빨리 걸어도 안 되고 천천히 걸어도 안 되고 보통 걸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겁니다. 땅속에서 올라온 파장이 감지가 되면은 요것이 이제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렇게 걷다가 그 파장이 감지되면서 서서히 스며들고 그 위치를 갈 때 이제 정점으로 접혀졌다가 이제 벗어나면은 다시 이제 이게 벌어집니다. 2.23m 가면은 또 나오고. 이 지구는 어디든 간에 이런 2.23m 간격으로 파장이 흐릅니다. 대각선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 세로 2.23m 간격으로 그물망처럼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코가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산소를 자리를 잡을 때 바둑돌처럼 클어서 된 자리, 여기는 이제 최하 자리로 몇 자리를 취급을 하고, 수맥이 흐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어디로 걸렸느냐, 이리 걸렸느냐, 이리 걸렸느냐, 이런 걸 해서 제가 10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두개골에, 조상님 두개골에 이렇게 파장이 하나 있고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최하위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안 좋은 일들이 단명도 하고 자손들이 손이 이제 끊겨요. 대가 끊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제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27년 아마 좀 넘었을 텐데, 그때부터 다니는 집마다 메모를 하고 산소를 그리고 거기에 수맥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나오고 있는데, 상담 받으면서 산소 수맥이 어디에 걸렸느냐 이거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떠한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러면 이게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우리 집 뒷조사를 하고 왔나 의심까지도 하고. 아이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27년 노하우 공식이 된 거죠. 수맥에 걸리면은 우리로 치면은 고통이고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자손들을 도와주질 못하고 자손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매달리는데, 그게 자손들한테 이제 우환으로 다가오는 건데, 바로 그 해에 이장 작업을 해드렸던 거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묘자리를 봐오시면서 가장 안 좋았던 생각나시는 자리가 있나요? 설명을 드릴게요. 묘를 파는데 그 집에 가족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한 군데를 모시는 집안이었는데, 사촌들 묘는 파니까 거기는 그래도 뼈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묘를 팠는데, 아버지 묘가 더 좋은 거야, 큰아버지보다도. 이제 의아한 게 그 사촌이 거기서 아버지 우울한 뼈를 움켜잡고 막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뼈가 나쁘면 모르는데 뼈가 이렇게도 좋은데도 왜 이렇게 자손들이 힘들게 했느냐고, 큰아버지는 뼈도 저런데 사촌들은 잘 나가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 주느냐고 막 그냥 땅을 치고 우는 거야. 그냥 그걸 보면서 정말 뼈로 봐서는 그 사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풍수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죠? 오죽 고통이 심했으면 이 뼈를 부여잡고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탄을 해. 그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의 숙제가 거기서 이제 풀린 거예요. 큰아들이 뼈가 조금 안 좋았더라도 효자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아들을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살피고 큰 아들의 손자들을 더 이제 도와주신 거더라고. 황골뼈가 된 작은 아들은 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속을 좀 많이 썩였대. 저는 항상 살아생전에 정말 효도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게 이제 나와 내 자식들한테 나중에 여러 가지 부와 명예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고 신신 이제 당부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풍수를 먼저 보기 전에 살아생전에 잘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든 사람이 안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봐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좋은 그 묘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같은 데는 안 쓰는 건가요? 조심해야 될 게, 정상은 신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신의 영역이요? 예. 신이 머무는 자리를 갖다가 묘를 쓰려면 일단은 훼손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행위는 조심하셔야 돼요. 다칩니다. 일부러 정상에는 안 쓰는 거네요. 예. 좋아도 안 쓰는 게 판례죠. 제가 정상에 쓴 산소들을 많이 봤어요. 명당에 눈 멀어서 명당 찾아달라니까 이제 직원들이 고가의 금액을 받고서 그런 자리를 가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로 저는 봐요. 그 사람들 나중에 참 걱정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칠 텐데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은 정말 안 해야 되죠. 내 조상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또 산신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느끼는 건데, 산소를 이장하거나 장례를 모실 때 먼저 이제 산신제를 올려요. 산신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아무개를 장례 모시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산신께서 잘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고 뇌물이지, 쉽게 신고식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신고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산신제를 지낸 집들은 일이 너무 수월해. 그런데 산신제를 무시하고 건너뛴 집들은 저희가 항상 조심스러워.
그런 경우를 많이 네. 겪기 때문에 뭐냐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일이 마무리가 안 된다든가 네. 또 다쳐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이런 거네요. 일이 이상하게 생겨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겪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이왕이면은 그런 거 믿든 안 믿든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으니까 하십시오. 그럼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 의뢰를 해오시잖아요. 의뢰를 해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제가 가서 감정을 해주고 빨리 당장 하시라, 당장 하라고 제가 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던 날 그 집에 차를 받쳐놓고 대문을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옆에서 고라니가 막 비명을 질러요. 바로 이제 근처니까. 그래서 봤더니 바로 거기에 들개겠지, 개가 고라니를 산채로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내가 여기 이걸 참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들이 개소리 나고 막 이제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냥 이제 나와서 가족들하고 산소를 감정을 하러 다녔는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속에 담겨 있어. 지금 사안이 너무 급합니다. 빨리 이장하시오. 보냈어요. 보냈더니 알았다고. 여기는 토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되 좋은 흙을 좀 준비 좀 한참만이라도 해달라 주문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날짜가 다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떻게 되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몇 군데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몇 군데 물어봤는데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면 사람 죽는다고. 나는 사람 잘못되니까 빨리 하루아침이라도 하라. 근데 이분들은 걱정이 되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야. 나름대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찾으려고 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그 현란함에 쏙 빠져갖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나는 신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말아라. 차마 그 금액은 나는 꿈도 못 꾸는 이장 비용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차마 입을 딱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했는데, 그게 얼마였던? 그건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 내가 몇 년 벌어야 될 돈이야.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유능한 사람 찾으러 갔다가 하품만 하고 이제 그냥 다시 돌아온 거지.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나말 빨리 하라고, 이거 한시가 급한데. 알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머뭇머뭇하는 거야. 사람 죽는다고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몇 군데도 이제 알아보고 하는 도중에 울고불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한테요? 왜 전화가 왔나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성통곡을 하면서, 아들 죽고 나서 어떻게 그제 와서 어떻게 그래, 그걸 낸들 어떻게 해. 조상님들이 이제 약속을 해놨다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애초부터 모를 때 하고 알고 하고는 조상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벌써 다른 거예요. 알고 안 해주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마음이 상하신 그러면요. 거네요. 무섭거나 이렇진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죠. 그분들이 물속에 계시고 정말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자라서 말꼬랑지 있죠. 그렇게 그냥 가서 시신을 감고 있는 경우도 보고, 그럴 때마다 불쌍한 거로 자꾸 이제 바뀌는 거야. 측은하고. 이랬으니 이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분들을 잘 모셔서 이 자손들 다 둘이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서서히 생기면서 그런 것은 오히려 이제 다 사라졌죠. 오히려 이제 그분들 접할 때마다 내가 책임지고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포부를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친숙하게 다가오고 두려움이라는 거는 없어지죠. 선생님, 그 사람이 죽으면 혼이 돼서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네 이제 선배인데 할아버지 제삿날 상차림을 다 해놓고 네. 지내려고 하는데 술을 받아서 첫 잔을 술잔 위에다가 받아서 올려놓는 순간 탁 놓친 거야, 상에서 술잔을.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술을 닦고 해서 차려놓고 지내는데, 이번에는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뭐가 탁 손을 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무언가요? 않는 게. 깜짝 놀라서 치니까 또 놓친 거지. 또 술을 엎지르는 거야. 잘 잡았는데도 그런 사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쭉 잡아서 이제 갖다가 앞에 놓은 거야. 놓고 났는데 술잔이 거기 이제 물 담긴 그릇이 떨듯이 팍 떨더니 술이 막 사방으로 튀는 거야.
그저서 이제 가족들이 이건 뭐가 잘못됐다, 원인을 찾아라 해서 찾게 된 거예요. 원인을 찾았나요? 찾았어요, 이제 한 분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방을 쓸 때 충문하고 지방을 꼭 그 날짜에 제산 전날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집안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없고 한문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을 나무 함이 있어서 거기다 지방함에 놓다가 제사 때 또 꺼내다가 이렇게 열어서 놓고 이제 편리하게 그거를 이제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할아버지 거야 되는데 증조 할아버지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제사를 받아야 될 분이 완전 바뀐 거네요.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내 술잔 아니라고 3번을 술잔을 내팽개쳤다고. 그래서 그거를 얼른 놀라서 이제 갖다가 바꿔놓고서 네. 잠잠하게 제사를 잘 지냈답니다. 오늘 잠깐이나마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죽은 자들의 메시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가 이어받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게,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연구해놓은 이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제자가 좀 나타나 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고, 연구한 것들이 논문이라든가 자료집에 의해서 보존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선생님의 손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호소하시는 조상님한테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그러면은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까지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도 여러분 팔자에 달렸습니다. 큰 축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제작자님들 고생하셨잖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반면에 더욱 열심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죽은 분들과 산자의 사이에서 오작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